안녕하세요.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푸드투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시작한 김선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유럽으로 2달간 출국을 하게 됐어요. 6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유럽에 있게 됐는데요. 보통 유럽 여행 좀 길게 가시는 분들 서유럽하고 동유럽 몇 개국 합쳐가지고 한 달짜리 코스, 최근에 뭐 한 달 살기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있고요.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달 있게 됐는데, 한 달은 아마 관광이나 전후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밴드 투어를 이번에 한 달짜리를 가게 돼서요. 그걸로 한 달을 유럽 도시를 돌게 됐어요. 이때까지 공연했던 도시가 한 15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밴드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나름, 그래서 공연 한 350개에서 400개, 400번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에 가는 나라들은 프랑스 4분의 1, 스페인 4분의 1, 영국 4분의 1, 아일랜드 4분의 1 이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연 다니면서 그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고요. 주가 되는 우리 컨텐츠는 푸드 투어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체로 먹는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아마 뭐 공연을 다닌다 그래도 무슨 악기 얘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공연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그 동네 주변, 공연장 주변 다니면서 하루에 뭐 식당이나 갈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먹는 거 리뷰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 투어 전후로는 제가 앞에는 파리 샤를드골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연 도착해서 친구네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기로 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 파리 머물면서 식당 같은 거 이미 리스트 뽑아가지고 쫙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걸로.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식당 다니면서 음식 먹은 것들 리뷰하고, 그리고 뒤쪽에는 파리가 아니고 투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동유럽 쪽으로 남쪽이죠. 이탈리아 동쪽,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헝가리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 식으로 나라들 다닐 것 같아서 그쪽도 뭐 하루하루 도시 바꿔가면서 여행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도 여행지 다니면서 뭐 가볼 만한 식당들, 대체로 저는 5만원 이내 음식들만 한 끼에 최대 5만원 이내 음식들만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리뷰들 쌓아서 정리되는 대로 유튜브에 한 일주일에 2개 정도, 많으면 3개 이 정도로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유튜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에피소드잖아요. 그걸 업로드 하는데, 보통은 이거 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 탑승 수속하고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는데, 약간 불안하고 제가 아직 편집해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집에서 짐 싸가지고 짐 만들어 놓는 거, 그거 갖다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제 방에서 유튜브 카메라 틀어놓고 녹화 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기 이용하는 항공사가 베트남 항공인데, 짐이 30kg나 돼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한 4, 5년 동안은, 4, 5년 아니구나, 한 3년 정도는 계속 1년에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닐 때마다 갔던 곳들이 대체로 밴드 투어나 뭐 체류 때문에 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남아, 중국, 일본, 이렇게. 일본이 아마 제일 길었어요. 일본, 왜냐하면 전체 합치면은 1년 이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짐을 쌀 적에 항상 그런 저가 항공사들은 수화물 규정이 굉장히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언제는 그냥 뭐 캐리언 러기지라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들고 타는 그런 가벼운 짐만 하나 갖고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무게가 많아야 15kg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 30kg나 주어져가지고 넉넉히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편집을 해서 자를 때지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뭐 무슨 옷, 남들 다 알고 있는 뭐 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넣는다던가 뭐 어떻게 싸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많이 없애버리고, 대체로 제가 한번 영상 확인해 본 다음에 괜찮다 싶다, 그래서 저만의 무슨 어떤 습관이라든가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영상 지루하지 않게끔 보실 수 있게 정리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쪽 아래 유튜브에 구독이나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그런 것도 있죠. 저는 그러고 보니까 좋아요를 별로 안 눌러가지고
이거 부탁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하여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해서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번 여름에 그 유럽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식당 리뷰밖에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직업이 원래 전에는 요리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놀러 다니기만 하면은 관광지나 이런 데 거의 관심이 없고 모두 식당 가서 먹는 데를 위주로 짜고 부수적으로 뭐 유적지라든가 뭐 하이킹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항상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100% 푸드 투어리스트로서의 먹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방들 한 번씩 볼게요. 전체 4개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거는 기타 가방이고, 이게 이 파란색이 거의 메인 짐 가방, 그리고 이게 제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 가방이면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작은, 이걸 패니백이라고는 하기도 하고 힙색이라고도 하는데 이 크기가 제법 크죠. 작은 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뭐 저 덩치도 크기 때문에 이거 패니백으로 가져갈 거고요. 근데 실제로 항공기 탑승할 적에는 아마 이 패니백은 구겨가지고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 큰 가방 안에 해서 한꺼번에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갖고 들어가는 거는 여기 랩탑에 뭐 카메라 액세서리랑 노트북이랑 건전지, 뭐 충전기, 그런 것들, 그리고 액체 같은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가방을 아마 제가 정확히 가져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한 70리터 정도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떨이할 때 샀는데 디자인이 꽤 잘 나왔고, 라이트웨이트 백패킹, 그거 뭐죠, 가벼운 무게로 그 캠핑 다니는 문화가 유행했을 적에 이런 메이저 회사에서 그 가방을 굉장히 가볍게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인터넷에서 설계 결함이라고, 그 등 쪽에 메쉬 포켓 있는데 바람 통하라고 한 데가 곡선이 되게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짐 넣는 공간에 손실이 많다고 해외에서 평이 나와가지고 떨이로 많이 풀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꽤 좋아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사서 자주 썼는데, 아무래도 지금 파리에 있는 친구들한테 줄 선물이나 이런 것까지 챙기다 보면은 90리터 짜리를 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90리터 짜리를 꺼낼까 좀 생각 중이고요. 그 짐 다시 싸면서 여기 영상 같은 거 만들면서 한번 완벽하게 싼 거를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기타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악기 들었고, 뭐 페달 들었고, 물론 배터리 같은 거 다 빼고요. 그리고 뭐 앰프 헤드 같은 거, 앰프 헤드는 따로 안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쪽에 꾸겨가지고 넣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항공기 탈 때는 이 가방은 없지만 이 가방만 들고 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중요한 게 짐 가방에 옷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비행기도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 공기 정화하고 그러면은 한 번씩 확 춥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좀 따뜻한 옷 하나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거, 여기에만 옷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침구 같은 거, 그리고 침낭 같은 거를 하나 두고 갈까 말까 생각 중이거든요. 납작하게 포개은 거. 왜냐하면 그 비행 시간이 거의 뭐 4시간 하고 12시간 합치고 레이오버까지 합치면 거의 20시간이 넘어버리니까. 예, 이거 이렇게 짐가방 4개 지금 보여드렸고요. 여기 안에서 내용물 뺀 거 좀 펼쳐가지고 뭐 하나씩 있으면은 저도 체크할 겸 해서 다시 영상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지금 제 옷가지들이에요. 꽤 많은 것 같죠? 2달치 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인가요? 이렇게 가져가는데, 일단 뭐 사람들마다 다 옷 입는 취향이 다르고, 뭐 그러니까는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하거나 해서 남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예전에 전부 다 그냥 대강 입었거든요. 겉에 입는 거 말고는. 근데 장거리 다닐 적에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경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빨래예요. 빨래를 못 해가지고 옷이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겉에 막 블링블링 예쁘게 차려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수트케이스 안에는 그냥 꼬깃꼬깃 접어져서 지저분한 속옷들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싸고 다니고, 가끔씩 코인 빨래방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방 안에서 그런 빨래거리들이 썩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살짝만 손빨래를 해줘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비누를 가지고 다니고, 남들 공연 끝나고 뭐 술 계속 먹고 그럴 적에 저 숙소 들어와서 손빨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걸 간이로라도 조금씩 빨래를 해놔가지고 말려놓은 다음에 싸놓으면은 나중에 빨래방 갔을 적에 빨래가 안 썩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면으로 됐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썩으면은 다시 재생이 불가능해요. 섬유유연제를 쓰건 뭘 하건 계속 썩은 내가 나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일단 소개하자면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능성 천을 사용한 원단 사용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그런 게 진짜 저도 예전에는 등산 다니시는 분들 돈 많이 쓰셔가지고 아 이거 필요한가 했는데 한번 그런 아웃도어 업계가 한국에서 확 컸다가 붐이 좀 꺼지면서 떨이가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한두 개 사보고서 아 이거 정말 다르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뽐뿌라는 사이트의 등산 포럼에 완전히 상주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이나 남기면서 계속 샀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뭐랄까 여름 옷이지만 후리스예요. 털옷인데 이게 좋은 게 따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원단이 아마 영상으로 나오기 힘든데 원단에서 이게 성기거든요. 바닥에 털이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털 빠짐이 살짝 있는데 원단 자체 바닥이 성기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그런데 침낭 같은 경우 여름철에 시원한 데서 자게 되고 밤에 좀 춥고 산에 같은 데는 새벽에 춥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되게 얇은 침낭 하나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입고 자면은 어차피 침낭이 바람을 막아줘서 안에는 이거 입고 있으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래 안 빨아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거 찍으려고 지금 그 세탁기 안에서 꺼내왔어요. 지금 한번 빨고 말려야 되는데 하여간 이거 찍자마자 바로 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긴팔인데 잠그면은 뭐 코 밑에까지도 잠기고 그래가지고 잘 적에도 딱 좋고 저는 그리고 여름에도 뭐랄까 발은 내놓고 밤에는 그 얼굴은 다 씌워버리고 그렇게 자는 걸 좋아해서 하여간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좀 있으면 진짜 한 10몇 년 이상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까만색 후드티 하나 추가로 했는데 이거 갖고 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수영복이고요. 아마 투어 끝나고 마지막에 그 크로아티아나 이쪽 가면은 해안가 자주 가니까 수영복 하나 챙겼고요. 이따가 기어 설명할 적에 물안경도 나올 거예요. 그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능성 소재라는 걸로 속옷인데 이건 보통은 뭐 라이브 할 때 입거나 뭐 길거리 다닐 적에 입질 않죠. 저 되게 뭐랄까 아저씨 같아지고 뭐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 자체 원자는 되게 까슬까슬하고 이런 것들 좋은 게 손빨래 할 적에 힘이 절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마르는 시간은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들이고요. 그야말로 쨍한 햇빛에 여름에 있는 풀라의 뜨거운 햇빛에 한 10분만 내놔도 싹 다 마를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밤에 잘 때 입으면은 왜 잘 때도 칼로리 소모하고 땀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이런 티셔츠 입고 있으면은 그게 점점 몸에 달라붙기도 하고 피부 발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약해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실내용이나 뭐 숙소용 이런 걸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어떤 옷을 겉에 입고 다니시건 다 본인들 취향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기능성 네이들이 조금만 있어주면은 훨씬 청결하게 긴 여정 같은 거 다닐 수 있습니다. 코인 빨래방이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를 사가지고 다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한 번 입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다 손빨래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청결하려면.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어차피 다 순면 팬티만 입긴 하는데 이것도 여행 때만 딱 꺼내 입는 그런 속옷들이거든요. 그리고 산에 다니고 뭐 캠핑 1박 2일, 2박 3일 이럴 적에 3벌 입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런 쿨맥스라 그러나 이런 거? 이런 소재로 된 거라서 되게 좋아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조금만 빨아가지고 말려도 금방 마르고. 그리고 이것들은 뭐 공연할 때 쓰는 공연용 모자 하나랑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모자. 그리고 이거 아마 쓸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게 잘 적에 써요. 텐트에서 잘 적에는 써요. 이번에 아마 캠핑을 거의 한 6, 7일 최대 한 10일 정도도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밤에 이거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잘 때
이거를 쓰고 아래를 내리면은 안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좀 보기는 추하지만. 예, 그리고 파리에 있을 적에 입고 다닐 버튼 다운 셔츠, 긴팔 하나, 반팔 하나. 아마 이것들은 너무 더우면 안 입고 다니고요. 뭐 괜찮으면은 입고 다니는데 아마 그 파리 여정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 집에 빨아가지고 맡겨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 바지 하나, 청바지, 그리고 공연 때 입는 검은색 반바지하고 제일 많이 입게 될 그냥 반바지. 티셔츠는 4벌. 2달 여정 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연 때 입고 그러면은 땀 엄청나고 진짜 냄새 심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살짝만 손빨래를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공연 때만 입게 되는 티셔츠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 냄새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인 빨래방 같은데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제대로 빨아가지고 드라이까지 싹 다 해놓죠.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가려져 있는 게 옆에 튀어나온 거, 이만큼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게 아주 큰 사이즈 셔츠입니다. 제가 옛날에 입던 큰 사이즈 셔츠인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 먹는 칼로리보다 그 빼는 칼로리가 적어버리면은 살이 혹시나 찔 수 있거든요. 보통은 많이 안 찌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큰 옷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혹시나 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레인 자켓인데요. 레인 자켓이 이 제품이 꽤 괜찮았어요. 이것도 제가 거의 뭐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유명한데 저는 이걸 또 떨이할 적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비네이션이 되게 좋은 게 가격도 싸긴 했는데 아까 전에 처음 얘기한 이 옷 있잖아요. 이게 바람 불면은 숭숭숭숭 시원하다고는 했는데 이게 좀 바람이 많이 불면 또 춥고 그러거든요. 그럴 적에 겉에 이걸 입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발수, 투습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얘기할 때. 근데 결정적으로 좋은 게 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게 겨드랑이인데요. 겨드랑이에 지퍼 열고 닫는 거 하나 있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도 뭐 도보협 건너고 페리 타고 바다 건너가지고 아일랜드 가고 영국 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럴 때 입고 비 오는 날 좀 입고 그러다 보면은 뽕 뽑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컬러가 요란한 거는 이게 제가 자전거 여행용으로 사놔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잘 때 입는 바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자서 혼자 호텔방을 주는 경우는 거의 공연할 때 많지 않거든요. 둘이서 같이 쓰거나 뭐 이러고 그러면은 그럼 벌거벗고 다니거나 빤스만 입고 다니면 좀 그러니까 이런 바지. 그리고 친구네 집에 있을 적에도 이거 하나씩 그냥 밤에 입고 있겠죠. 이것도 사실 세탁기에서 지금 빨아야 되는데 꺼내왔어요. 예, 여름 투어에 이게 물량말인데 왜 필요할까 싶으시겠지만 혹시나 밤에 텐트에서 산 한가운데 무슨 테트라 산맥 있잖아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막 이쪽에 대테트라, 소테트라 막 이런데 가면은 여름 밤에도 춥거든요. 근데 얇은 침낭 안에 들어가서 아까 저런 파란 거 입고 있더라도 이런 거 하나 신어주면은 밤에 덜 춥습니다. 이거는 계속 안 빨고 놔두면 꼬랑내나요. 그리고 이건 물량말이기 때문에 항상 손빨래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혹시나 해서 한 벌 가져가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신발에 신는 발목 양말이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결국 이 두 켤레로 정했어요. 이거는 공연용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뭐 보통 때도 신겠죠. 아마 제일 메인으로 신을 거는 이 킨 샌들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식 그 유통업체에서 안 나갔는지 막 쿠폰 뿌리고 그럴 적에 한 40% 할인해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싸게 샀거든요. 근데 이게 뻥뻥 뚫려 있는 이런 테바 샌들보다는 덜 시원해요. 근데 이 테바 샌들이 오리지널 테바 샌들이라 이렇게 이걸 소리라 그러나 바닥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무게도 좀 있고 그리고 걷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뭐 10몇 킬로씩 걷다 보면은 저는 발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뭐 수영할 적에 핀 차고 있을 적에도 발목이 통증이 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걷는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이게 훨씬 바닥이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얼떨결에 아침에
시간 남아가지고 잠깐 하이킹 몇 시간 나갔다 올 적에 쓱 신고 나가도 별로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튼튼할 수도 있어요. 바닥이 워낙 아웃도어용이고 바이크 패킹이나 자전거 여행에서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번에 장만했는데 결국 이거 두 개 중에서는 이걸로 결정했어요. 얘는 버리고 집에서나 신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새 건데 아디다스 하이탑,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다 깔창이 원래 깔창이 있지만은 이거는 딴 걸 깔아놨네. 이것도 지금 깔창이 두 개고 여기에도 지금 깔창을 바꿔놨어요. 이거 기능성 있는 그런 건데 하여간 정말 여행 아무리 뭐 어떤 방식을 택하건 여행은 평소보다 많이 걷게 되잖아요. 정말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끝까지 이 신발하고 고민했냐면은 보통 이게 아시아권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플립플랍, 그러니까는 샌들 같은 거 신고 금방 벗고 신고 들어가거든요. 실내에서 아예 신발 벗잖아요,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럽은 신발 신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탑 높은 걸 신어도 하루 종일 안 벗게 되는 일이 많아요. 어딜 들어가고 어디를 나가도, 남의 집에 들어가고도. 그래가지고 이걸 끝까지 고민하긴 했는데 결국 이 신발 이 옆에 다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되게 낡았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거 가져와서 신다가 뭐 어디 더 찢어지면은 버리고 오거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 옷까지는 대체로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에는 기어나 뭐 그런 거 조금 할게요. 네, 지금은 짐 영상 중에 제일 마지막이고요. 기어하고 다른 장비들 다 모아봤어요. 이제 바로 시작하면은 제가 일정 2달 중에 한 달 공연하고 다니고 그 사이에 뭐 공연 중이나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캠핑 같은 거 해서, 왜냐하면은 저 나중에 페스티벌 같은 데 놀러 다니면은 대체로 캠핑장이잖아요. 제가 공연을 안 하면은 그쪽에서 뭐 숙소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캠핑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그 페스티벌 친구들이 하고 이런 데는 특별히 따로 숙소 안 주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큰 것 하나가 텐트, 이거 뭐 네이처하이크라고 해서 중국 거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개발한 그런 디자인 같은 거 쉽게 베껴가지고 만드는 회사예요.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 그런데 제품이 여기 텐트가 있고요. 1, 2인용 텐트가 있고, 그리고 에어 매트리스가 하나 있어요. 에어 매트리스 있고, 요게 바로 침낭인데, 보통 침낭은 가방 바닥에 펼쳐가지고 꽉꽉 눌러 담으면은 부피가 딱 모양 맞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거 가방에다 들고 다니는 게 뭐 숙소 들쭉날쭉하고 다닐 적에 이걸 따로 들고 다녀가지고 뭐 비행기 안에 들고 타도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예 여기다 패킹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비닐 베개, 공기 주입하는 베개가 따로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비상용 비비색이긴 한데, 이게 아주 간혹 가다가 투어 다닐 적에 그 주최자 중에 클럽 공연하고 뭐 주최자 중에 그 가끔씩 집이 되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 약물 문제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집에 들어갈 적에 이거 하나만 딱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되게 엄청 지저분한 집에서 막 그야말로 막 옴이라 그러나 막 벼룩 같은 거 있고 강아지들 안 씻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곳에 몇 번 묵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캠핑 할 적에 다 쓰죠. 그 텐트 위에다 달아놓는 등하고 여분 배터리, 이건 당연히 그 비행기 안에 갖고 타는 가방에 들고 타야 되고, 뭐 필기구들 있고, 이런 매직 같은 거는 뭐 샌리스트 쓰거나 뭐 머천다이즈 팔 적에 사용하니까 하나 넣고요. 헤드랜턴도 의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펌프거든요. 전에 제가 이거 매트리스는 지금 귀찮아서 꺼내진 않을 텐데요, 나중에 캠핑할 적에 다시 아마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찍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오리지널 상품보다는 한 절반 정도 가격해서 모터가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안에 들은 건 아니고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같은 데다 넣고 사용을 해서 캠핑은 이 정도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 이런 거 아끼니까는 관계 없고, 뭐 페달 같은 거 있고,
이것도 앞뒤 케이블, 그리고 여분 스트링은 좋은 것보다 싸고 양 많은 게 장땡입니다. 매일 갈아 써야 돼요. 네, 뭐 어차피 음악적인 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여기 랩탑 있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게 이게 제가 약봉다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고위덕권이고 여름에도 밤에 서늘하고 의외로 추운, 한국에 비해서 춥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다 보면은 그 감기 문제가 한 번씩 꼭 있어요. 장기간 있으면은. 그럴 적에 이거 예전에 동남아에서 아파트 때 샀던 시럽인데 안 써가지고 있고, 여름에 샌들 신고 다니고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 까지고 다치는 거 많죠. 의외로 많이 다쳐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회용 밴드지고요. 이거 일본에서 사놨던 건데 여전히 잔뜩 있네요. 100팩에 100개 들었는데 뭐 2,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양제 다 모아놓은 거고, 이것도 한 달치, 그리고 이것도 나머지 한 달치.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재활용한 화장품 케이스인데, 이거 손세정제예요. 손세정제가 나가가지고 뭐 손 씻기 애매하고 그런데 가서 식사하거나 그럴 적에 쓰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커핑 시럽하고 뭐 타이레놀하고, 그리고 진통제는 정말 그 응급 상황에 있는 건데 넣기는 넣어놨는데 이거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약도 오래돼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산 그 종합 감기약인데, 이게 뭐랄까 그런 나라 뭐라 그러죠? 개발도상국이라 그러잖아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아직 의약 분업이라든가 그게 확실히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나라의 약값이 그렇게 싸진 않는데 상당히 뭐라 그러죠? 강력해요. 그래서 처방 없이도 받을 수가 있어서 의외로 약이 세고, 근데 결국 그 결과로 그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거나 뭐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배탈 적에 썼던 멀미약인데, 혹시나 제가 이번에 페리를 3번 타거든요. 그 스페인에서 아일랜드 넘어가고, 아일랜드에서 런던, 영국 넘어가고, 영국에서 프랑스 돌아오고, 그래서 투어 밴을 그대로 차에 배에 실어가지고 해역 건너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멀미약 챙겼어요. 쓸지 안 쓸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정말 필수로 챙겨야 되는 지사제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술 한번 잘못 먹으면은 걔네들이 돈 안 받고 만드는 그 보드카 아니죠, 카사파 같은 걸로 증류해가지고 내는 아락하고 뭐 요런 술들, 유명한 거 생각 CU 그런 것들, 그거 한번 설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자주 꼭 챙겨 다니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뭐 기본적인 것들, 칫솔 같은 거 있고, 나머지 이거는 겹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은 가방에다가 따로 넣어서 갖고 다닐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얼굴 닦는 페이셜 티슈 일본 개스비 브랜드 것도 여전히 있어서 같이 챙겼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작은데 작게 뭐 차 안에 짐 놔두고 어디 숙소 들어가가지고 바로 샤워하고 그럴 적에 쓰려고 쬐끄만 단위로 포장을 해놨고요. 여기저기 분산해놔야지 도착한 다음에 사용할 적에 안 잊어버리고 씁니다. 장기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짐 여기 뒀다가 숙소에 뒀다가 어디 가서 며칠 자고 오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리시켜가지고 나눠 놓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꼭 있으면 좋죠. 100% 알로에 겔 같은 거 얼굴 타고 그럴 적에 식혀주고, 그리고 저 따로 화장품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많이 들었네 그래도. 그래서 쓸만 할 겁니다. 이거 있고, 그리고 풋크림 같은 거 대용으로 쓸만한 샘플 받은 것들. 이거는 데오드런트 남성용인데요. 이거 제가 떠리몰에서 샀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 겨드랑이에 바르면은 땀 흘리고 나면은 좀 끈적끈적하게 같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있으니까 가져가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스테린,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바로 이 치실이에요. 정말 오랄비의 적수 경쟁자는 오랄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치실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치실이 존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거는 항상 어딜 가나 갖고 다니는 겁니다. 어딜 여행을 가건 집에 나가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작은 팩들, 여기저기서 쉬거나 이럴 적에 항상 이어플러그 껴서, 이어플러그도 여기도 있고
이쪽 카메라 가방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분산해서 놔둘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 가방. 카메라 가방하고 전자제품 두 개로 따로 나눴어요. 이쪽 둘 다 배터리가 들어있긴 한데 둘 다 비행기 타고 오를 적엔 같이 싣고 가서 나눠서 갖고 다닐 겁니다. 이쪽 배터리 충전기 있고, 이것도 무슨 서드파티 브랜드라나요? 그런 데서 한 두세 개 사서 전체 지금 배터리 다 5개 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있는 거 있고,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배터리 2개 있고, 다 쓴 거 하나 저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충전할 거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카메라 기본 렌즈 말고는 이 삼양 10mm 하나 가져가서 혹시나 뭐 풍경 같은 거 좀 천천히 담을 수 있을까 싶어서 챙겨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 핀 마이크 있고, 조비 프로 가짜 스탠드를 제가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 맨프로톤은 아마 음식점 다니고 이럴 적에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균형 잡기 되게 쉽게 잘 움직이고, 누르면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되도록이면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제 핸드폰에 장착하는 광각 렌즈예요. 이 광각 렌즈가 좀 부러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카메라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써야 될 적에 아마 이걸 쓸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안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어폰도 2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 컴퓨터 근처에 놔서 컴퓨터로 영상 편집할 때 쓰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음악 감상용으로 쓰려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핀 마이크인데 좀 퀄리티가 안 좋은데,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몸에 달고 있는 게 만약 고장나면 쓰려고 하나 더 챙겨 놨습니다. 이건 잘 아시지만 서머스 보온병이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근데 이게 그냥 물병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좋은 게 보온 능력이 좋으니까, 보온이라는 게 뭔가 뜨거운 거를 뜨겁게 식혀주고 차가운 걸 차갑게 식혀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 가져가면은 더운 여름에는 어디서 좀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생수를 가지고 가면은 그 정도 온도라도 보온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공연하고 다니면은 꼭 그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숙소에서 가능한 뜨거운 물을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해서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컵 쓸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유럽은 편의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 가져가는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스포크고, 와인 스크류, 와인 오프너가 달린 병따개, 그리고 이거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 칼을 갖고 왔나? 이거 옛날 셰프 동료가 고향 갔다 와가지고 너 가져라 해서 하나 준 건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 많이 안 써가지고 비닐봉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칼이나 이런 기본적인 야외 생활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 사 먹고 만들어 먹고 샌드위치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꼭 필요해요. 그리고 파리 돌아다닐 때 길거리 음식 먹으면은 분명 3가지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페어 핸드폰이고요. 옛날 갤럭시 S5인가 친구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가면은 여기에다가 그 16기가짜리 하나 장착해놔서 음악 좀 들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으로 메인으로 가져가는 핸드폰은 영상 찍을 수도 있어서 항상 되도록이면 비워둘 생각이에요. 요게 김장 봉투인데, 사실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짐 같은 거 비행기 타고 내릴 적에 저는 백팩 들고 다녀가지고 끈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짐을 전부 다 싸고 붙일 적에 이거를 겉에 한번 싸주면은 끈 같은 거 하나도 안 끊어지고 그냥 지저분해지도 않고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거 캐리어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있진 않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는 이런 짐락백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 뭐 알리에서 뭐 1,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아직 많이 안 들었는데, 이쪽에 이제 USB 같은 거 잔뜩 그 여기 있는 것들 다 떼서 올려가지고 끼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정리하기도 쉽고, 이쪽에 들어가면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괴팍하잖아요, 플러그 같은 거. 그리고 영국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피는 크지만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꽂으면은 꽂는 데가 3개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요 옆에 2개 1A인가
좀 전압은 낮지만 충전할 수 있는 포트 2개 있고요. 그래서 했고, 이것도 조금 큰 샤오미 배터리, 외장 배터리. 이거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핸드폰을 딱 반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되는 일본에서 500엔, 300엔 주고 산 외장 배터리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머지 여분 메모리 카드하고, 당연히 렌즈 캡을 잃어버릴 테니까 여분으로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들이 있네요. 예,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바로 제 샤워백이에요. 훌륭하죠. 예전에는 전부 다 이런 봉투에다 담아 다녔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 그냥 들고 가서 어딜 가나, 인도네시아에서 바깥에 코모도 도마뱀이 창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밀림 한가운데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적이 있는데, 코모도까지는 아니고 꽤 큰 도마뱀이었어요. 그런데 가도 벽에 이거 샤워백 하나 걸 못은 박혀 있더라고요. 퍼셋이 화장실인데도. 우물에서 막 물 떠가지고 샤워하고 그런 데였는데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치실 하나 있고, 이쪽에 뭐 립밤이나 손톱깎이 2달 있으니까 챙겨가야 되죠. 빗이랑 리스테린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치약 같은 거, 작은 거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면은 잘 챙겨만 가지고 다니면은 소지품 잃어버릴 것도 없고 항상 깨끗합니다. 저는 피부병이 약해가지고 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씻어야 돼요. 제가 타월은 전혀 안 갖고 다니는데, 요런 뭐라 그러죠? 국세사라 그러나요? 이 타월같이 물기를 갖다 거의 뭐 긁어내는 느낌의 타월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샤워 끝나고 항상 닦고 그 자리에서 말리고, 그리고 냄새 나려고 하면은 이제 빨아가지고 탁탁 털어주면 금방 마릅니다. 이건 아직 가져갈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굴 닦는 거 하고, 그리고 샤워겔. 보통 이게 짧게 가는 데나 그런 데는 그냥 비누 가져가고 마는데, 2달이고 뭐 수화물 30kg까지 지원돼서 그냥 일단은 넣어놨어요. 가져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래 시간에 쓸 그냥 오이 비누예요. 오이 비누 냄새 좋죠. 왜냐면 오이 비누나 이런 것들이 싸구려 비누일수록 이쪽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 피부 좋게 하는, 매끈매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글리세린인가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빨래용하고 겸용으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거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네, 호텔에서. 그리고 면도기 있고, 혹시나 응급 치약. 그리고 이거는 조금 거친 샤워 솔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리고 이쪽은 제 여권. 이거 현금 찾아놓은 거고요. 아마 더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인데 여기저기 뭐 트위터도 하고 SNS 이런 거 하려면은 넉넉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유심 3개 사놨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시계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차고 다니는데, 전자시계도 많고 뭐 이런 기계식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게 편한 게 유럽이 나라 옮길 때마다 타임존이 계속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땡겨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땡겨가지고 돌리기만 해서 편하거든요. 근데 전자시계는 제가 쉽게 바꾸기가 머리 아프고 가끔씩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항상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이거 하려니까 땀나네요. 이제 오늘 이거 짐 영상은 다 끝났고요. 잘 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뭐 인천공항 출국하고 비행기 리뷰하고 기내식 리뷰하는 걸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있다니까는 관심 있으시면 꼭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